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시골에 농막을 많이 지었어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었는데, 근데 거기에 가대기를 달아냈든지 아니면 데크를 설치했든지 아니면 정화조 전기 수도를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강화된 조건에서는 이 농막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일절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막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농사를 이제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매각하려고 하니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왜? 농지법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이 농지 거래가 아예 셧다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즉 면적이나 그리고 어느 위치에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험보험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기현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맥잡는 실전 경매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목적은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데요, 데크나 정화조 등은 별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3제곱미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한 대를 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농 의무가 있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 영농 활동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결국 쉼터와 부독시설, 데크, 정화조는 합산한 2배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영농은요,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을 의무화했습니다. 즉, 이 2배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지역은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으로 해서 붕괴 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의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이 건축법에서도 결국 20도 이상이 되면 결국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준해서 결국 경사가 심한 그런 지역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즉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이렇게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즉 이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쉼터 면적 기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쉼터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축으로 보지 않고 농지 대장에만 등재를 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은 3년 이내에 쉼터로 신고하면 양성화 시켜주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농막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데크나 정화조는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1면을 설치 허용하고요,
농지대장의 등재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요. 이후로는 불법 농막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해강제금이나 기타 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맹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도가 되면 좋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인정된 도로가 있으면 접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은 불가하다. 왜? 경사가 심하게 되면 결국 산사태가 나게 되면 결국 위험이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경사가 심한 이런 지역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주택은 33제곱미터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 대 할 수 있고요. 정화조도 이렇게 외부에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내에는 화장실이나 기타 주방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왜? 주택이니까요. 그리고 데크는 1.5m를 곱하면 되는데 가장 긴 면 8m를 하게 되면 8 곱하기 1.5 하게 되면 12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 면적 12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가장 긴 쪽에 이 길이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 면적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마는 이 벽 중심선에서 1m 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농지는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택과 데크와 정화조를 다 더한 면적의 2배가 되겠습니다. 위에 예로 보게 되면 주택은 3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데크는 12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화조는 4제곱미터로 했을 경우에 총 49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의 2배니까 얼마? 98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영농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매년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가 나와요. 그래서 부과하니까 결국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뭐냐?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체류용 쉼터 해가지고 분양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이 강원도까지 아무래도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올 초에 농지를 좀 사라. 앞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조건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농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신 분들은 조금의 수익이익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렴한 땅이 있으면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농장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게 되면 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체류용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일, 5일 동안 도시에 생활하고 이틀은 여기 가서 거주하면서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이것은 양도세는 없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3년간 유예가 되고요. 최대 12년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지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12년 되면 낡았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 기술이 좋기 때문에 12년 지나도 결국 단단합니다. 그래서 12년 지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지금은 투자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농지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막을 지어서 있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신고만 하고 이렇게 설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제 데크 때문에 그리고 요 처마 때문에 결국 재신고를 하려고 하니 즉 연장이죠. 연장하려고 하니까 이 데크하고 이 처마 때문에 신고 불가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또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았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체류형 주택 신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데크와 결국 그리고 기타 이런 정화조 그래도 처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방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내 짜투리 농지에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헥타르 이하 같은 경우도 이 농지에 체육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한 1헥타르, 2헥타르 이런 데는 이런 면적의 농지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정 때문에 거래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결국 앞으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농지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농지정을 만들어서 농지를 매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청도에 살고 있는데 청도 주변에 저렴한 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매입하셔가지고 수익 활동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 주택용 채용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